안녕하세요. 식소남 미카엘입니다. 식섭!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원래 그 다음 편에 바로 연결해서 찍었어야 되는데 이게 뭐 이것저것 하고 뭐 구독자 3,000명도 되기도 하고 또 마켓도 하고 이것저것 바쁜 바람에 이제야 찍게 됐습니다. 밀렸죠. 삽목하는 법 직접 보여드리는 거 오늘 해보겠습니다. 나름 제 딴에는 열심히 설명을 드렸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일단 눈으로 보시고 그대로 참고하시면 훨씬 편하고 따라하시면 편하니까 보여드리기로 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삽목하는 거 진짜 간단해요. 진짜 너무 간단해요. 그리고 오늘 삽목하는 법 보여드리고 그 후에 이제 관리, 루팅이 될 때까지의 관리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사드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사드시고 이제 그걸 깨끗이 세척한 테이크아웃 컵에 삽목을 할게요. 일단 아메리카노를 드셔야 됩니다. 왜 당신의 뱃살이 많아질수록 삽목률은 낮아진다, 뭐 이런 캘리포니아주 델몬트 대학 르아킨 박사님의 유명한 연구가 있죠. 다들 아시는 분일 거예요. 유명한 분이라. 그런 연구가 있다시피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라떼나 캐러멜 마키아토 안 되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사서 드셔야 삽목이 가능하다는 거. 이게 지금 핵심 포인트야.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느냐 아니면 캐러멜 마키아토 뭐 라떼 이런 걸 드시느냐에 따라서 삽목 발근율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달립니다. 그래서 저는 꼭 삽목할 때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사서 거기다가 삽목을 하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다 드시고 이렇게 아메리카노 먹으면 테이크아웃 컵이 나오죠. 이렇게 깨끗이 씻어서 여기에다가 삽목을 하는 거예요. 제 아는 분은 그때 아이스 캐러멜 마키아토 먹고 이걸 똑같이 하셨거든. 근데 그 컵으로 삽목했다가 다 죽었어요. 꼭 아이스 아메리카노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제가 옛날에 파종법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죠. 오또나 헤레이 파종할 때 핵심은 분무 7번. 분무 7번을 해줘야지 발화 되는데 제 말 안 믿고 분무 7번 안 했다가 씨앗 발화 안 되신 분들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태어났다는 분들 보면은 진짜 분무 7번 정확히 하셔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건 놓치더라고. 농담인 줄 아나 봐. 오늘도 되게 중요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일 때만 삽목이 되니까 절대 아이스 캐러멜 마키아토 뭐 아이스 바닐라 라떼 이런 거 드시고 씻어서 그 통 갖다가 하시면 삽목이 안 된다. 이 통을 왜 쓰느냐, 뿌리가 내렸는지를 확인하기에 이만큼 좋은 게 없어요. 투명한, 물론 뭐 그냥 뭐 사용하시는 화분이나 다른 거 쓰셔도 되는데 다른 통도, 저는 그래서 이 투명하고 가볍고 싸고 재활용도 되는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테이크아웃 컵을 즐겨 사용합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딱 보세요. 정말 간단합니다. 먼저 된 걸 보여드려야지. 내가 이 준비해놓고 이렇게 헷갈린다고. 이게 대본 없이 가면 이 모양이야. 여기 보시면은 여기 컴포즈 커피라고 저희 동네에 생겨요. 거기서 내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고 여기다가 이제 삽목까지를 이렇게 꽂아서 삽목을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뭐 다 성공하지. 이거는 근데 무슨 나무냐면 바오밥 나무예요. 바오밥 나무인데 좀 다르죠.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키우시는 바오밥 나무는 디지타타라고 그래갖고 잎이 커. 그래가지고 이렇게 분재로 가꾸기에는 조금 안 맞아요. 근데 저는 얘를 좋아해요. 얘는 바오밥 중에서도 아단소니, 그러니까 바오밥은 다 아단소니아 속이거든요. 아단소니아 속 중에 얘는 마다가스카렌시스라는 애예요. 마다가스카르에 서식하는 종 중에 하나죠. 얘는 잎이 되게 작아요. 이렇게 잎이 작죠? 제 손이랑 비교하면 바오밥 치고 엄청 잎이 작은 겁니다. 이래서 이렇게 소엽종이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바오밥을 키우시고 수영을 잡아서 분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 녀석을 키우시는 걸 추천드려요. 물론 안 팔아요. 뭐 바오밥 실생, 유묘 이런 거 파는 거 다 디지타타입니다. 수입되는 거 다 디지타타예요. 근데 얘는 마다가스카렌시스라는 거, 요 놈이 분재용으로 좋습니다. 제가 바오밥을 10여 년 전부터 계속 키워왔기 때문에 바오밥 덕후라 아주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얘가 분재용으로는 짱입니다. 어쨌건 얘도 삽목한 거예요. 여기 들어가 있죠. 원래 더 큰 애가 있는데 가지가 우쩌라갖고 잘라서 꽂은 겁니다. 오늘 알려드릴 방식 그대로. 그랬더니 이거 보시면은 뿌리가 이게 화면상에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 뿌리 보이시나요? 여기 다 뿌리예요. 이게 지금 보이시나요? 뿌리 보이죠? 여기 다 뿌리예요. 이거 바닥에 여기 하얀 건 다 뿌리예요. 뿌리가 바닥까지 다 꽉 찬 거야. 그냥 밑에 내려가다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어서. 보이죠? 뿌리 이렇게 가득 찼습니다. 그냥 이렇게. 얘는 구멍도 안 뚫었죠.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구멍 없이 삽목 용토에다가 꽂아놓고 물만 채워서 마르지 않게 관리해라. 그러면 되는 거. 얼마나 간단해. 그래서 오늘은 요놈도 바오밥이에요. 잎이 완전 크죠. 얘는 아까 말씀드린 일반적으로 많이들 키우시고 뭐 수입도 가끔 되고, 디기타타라고 하는 게 원래 맞는 바람인데 그냥 뭐 다 디지타타라고 하더라고. 이 아단소니아 디지타타라는 바오밥입니다. 요 놈을 오늘 삽목할 거예요. 요 놈은 실생입니다. 양 감독이 저한테 씨를 선물했는데 그거 죽던가 말든가 하고 던져놨더니 태어나 버렸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만큼 자랐는데 목재라도 많이 됐고, 자란지 뭐 몇 달 안 됐어요. 근데 빨리빨리 크죠. 얘네들은 이만합니다. 그래서 얘를 잘라서 삽목을 하려고. 너무 일자로 자라니까 안 이쁘잖아. 어떻게 하냐면은 테이크아웃 컵을 준비했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오늘은 구멍 안 뚫린 데다가 삽목을 할 건데
이렇게 구멍을 뚫으셔도 돼. 자기 스타일이야. 구멍을 뚫어서 하실 분들은 뚫은 거에다가 용토를 채우고 삽목한 후에 얘에다가 겹치는 거지. 구멍 안 뚫린 거에 겹쳐서 물 관리를 하시면, 저면으로 하시면 너무 편합니다. 물을 주면은 이 밖으로 찰 거 아니야. 그러다 가끔 이렇게 빼내주시면 돼. 근데 저는 귀찮아. 그것까지도 그냥 구멍 안 뚫린 여기다가 그냥 산야초 넣고 삽목까지 때려박고 물 주고 끝낼 거라고. 그러면 삽목이 성공이다. 그럼 이제 삽목을 하기 위해서 가지를 잘라야겠죠. 제가 전편에서 말씀드렸죠, 가지를 자를 때는 대각선으로 잘라라. 자, 어디를 자를까? 이렇게 잘랐죠. 이게 삽수인 거예요. 삽수. 삽목할 가지, 삽수. 요 놈을 삽목할 겁니다. 삽목하기 전에 바닥에 꽂혀야 되니까 요 잎은 제거할게요. 그냥 간단하게 잘라내면 돼요. 똑. 여기도 똑. 얼마나 쉬워. 가끔 이제 삽목할 때 증산작용을 막기 위해서 얘네들 잎을 반씩 다 잘라주기도 해요. 근데 안 해도 돼. 안 해도 다 잘 돼. 그냥 물만 계속 공급하면 안 잘라도 돼. 물을 안 주니까는 이 증산작용 때문에 쫄아가지고 그러는 거지. 그냥 저는 안 자르고 해볼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얘를 다 안 잘랐잖아. 그냥 다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얘를 어떻게 자른다? 대각선으로. 아참, 여기 눈 있죠, 눈. 잎 났던 곳, 여기 눈자리. 여기서 뿌리가 더 잘 나와요. 물론 이 형성책에서 나오긴 하는데 이 눈에서 나온다는 가정을 하고 심으실 때 더 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뿌리가 나올 거라 생각하고 그 눈을 살린 채로 대각선으로 잘라야지. 꼭 날카로운 전지가위를 사용하세요. 칼이나. 물론 이건 깨끗하게 소독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무거나 막 자르고 쓰면은 병균이 침투할 수 있어요. 보이시나요? 완전 대각선이죠. 이렇게 대각선으로 자르셔야 돼요. 그 이유는 설명 다 드렸어요, 전편에서. 계속 반복하면은 핵심한 말에 이 새끼야 뭐 이딴 댓글 달리니까. 제가 욕한 게 아니라 막 그런 식으로 댓글 달리더라고. 좀 구멍 안 투고 그냥 한다고 했죠. 여기다가 산야초 요 정도 깔고 이제 여기다 이렇게 놓고 끝! 이거 보여주려고 오늘 영상 촬영을 한 거 끝입니다. 여기다 물 주면 돼요. romantic plants. 물을 용토에 자작할 때까지. 용토를 넘치면 너무 물이 많고요. 넘치기 직전까지.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진짜 별거 없죠. 이렇게 하고 저같이 잎이 이렇게 있는 애들은 반그늘에서 관리를 하세요. 빛 강한 뭐 베란다나 발코니나 아니면은 뭐 식물등에 쫙 쐬주지 말고, 그러면은 증산작용이 너무 심해지고 얘가 에너지를 다 소모해버려. 그렇기 때문에 반그늘에서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강한 빛에 있으면은 오히려 약해져요. 그리고 만약에 잎이 없는 삽수다, 만약에 꽂으시는 삽수가, 그런 경우는 식물등 밑에 두는 걸 추천드리고요. 왜냐면 잎이 있어서 증산작용을 너무 심하게 하기 때문에 너무 밝은 데 놔두면은 얘네들이 뿌리를 못 내리고 마티나 가요. 반면에 잎이 없는 애들은 식물등에 놔두면은 그 빛의 작용으로 좀 복잡하긴 한데, 식물 안에 이런 뭐 옥신이나 이런 얘네들 성장 호르몬이 있어요. 그것들이 빛의 반대로 이동하고 뭐 등등등등 있었는데, 어쨌건 간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빛이 밝은 데 있으면은 뿌리 내림에 도움이 된다. 잎이 없는 경우, 잎이 이렇게 많은 경우는 강한 빛에 두시면 오히려 뿌리를 못 내리고 시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밝은 실내, 간접광, 절대 식물등에 가까이 두지 마시고, 혹은 발코니나 창가에 빛 직광으로 들어오는데 절대 두시면 안 됩니다. 반그늘에서 관리를 하세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잘린 단면으로 이게 물을 빨아 올려요. 근데 이게 뿌리로 필요한 만큼 지가 물을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젖어 올라가는 수준으로 보면 편해요. 따라서 잎이 많은데 밝은 빛을 주면은 광합성 활발해지고 기공 열리고 증산이 활발해지고 이러면은 수분 손실이 너무 커지는 거죠. 그러면 삽수가 다 말라 죽어버린다. 그래서 뿌리를 못 내린다. 때문에 이렇게 잎이 많이 달려있는 이런 삽수의 경우는 반그늘. 잎이 없다면 기공으로 수분을 막 날리지 못하죠. 잎이 없으니까 기공이 없잖아. 그래서 빛을 줘서 생장 호르몬 자극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식물은 잎으로도 빛을 받아들이지만 사실 가지나 줄기, 몸통 전체로 빛을 받아들이고 미미하지만 광합성도 일어나거든요. 이 줄기나 몸통만으로도. 때문에 이왕이면 빛을 주는 게 좋다. 잎이 없는 애들은 호르몬을 자극하기 위해서. 둘 다 애매하다. 그러면 그냥 잎이 있든 없든 반그늘에서 관리하시면 무난합니다. 두 번째 꼭 지키셔야 되는 거, 최대한 안 건드림. 뿌리가 나올 부분에 충격이 가거나 이렇게 자극이 가잖아요. 그럼 뿌리가 안 나올 수 있어요. 최대한 거기가 흔들리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다 있어야 뿌리가 잘 나와요. 그래가지고 뭐 다육식물도 뿌리 내릴 때 보면은 노하우로 리톱스나 뭐 다육식물 놔두고 이쑤시개로 바디 주변에 이렇게 꽂잖아요. 그래서 뿌리 내리는 그 다육식물이 흔들리지 않게. 그게 다 이런 메커니즘입니다. 흔들리면 뿌리가 안 나기 때문에. 분재 뿌리 받을 때도 똑같아요. 밑둥이나 주근들 그 철사로 이렇게 다 분에 꽉 조여갖고 고정시켜 놓습니다. 똑같은 메커니즘이에요.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 일본 피드 보면은 막 그라킬리우스 뭐 벌크 가져다가 뿌리 내릴 때 걔네들 사진 피드 보면은 노끈으로 이렇게 화분이랑 감아놓은 거 한두 번은 다 보셨을 거예요. 이것도 같은 메커니즘이에요.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 때문에 자꾸 물 준다고 욕실로 이동시키고 뭐 뿌리 내렸나 보겠다고 들어서 맨날 돌려보고 이러지 마시라. 좋은 자리 딱 찾아서 방그늘에 딱 놓고 이제 안 건드리는 거. 그냥 그대로 두고 물이 증발하면 위에 살살 물만 채워주는 거지.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게 더 힘들어해. 보면 뭐 해주라고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더 힘들어. 사람들 보면. 그지? 여러분들은 덕후니까 뭐래도 하고 싶잖아. 막 참으셔야 돼. 참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만약에 잎이 없는 식물 혹은 요런 애들이 잎이 난다. 옆에서 난다. 잎이 나는 거 성공? 아니다. 잎이 난다고 해서 성공 아닙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줄기가 뻗었을 땐 거의 성공으로 봐도 돼요. 줄기는. 하지만 잎은 아니에요. 잎은 특히 나무 종류는 가지랑 뿌리랑 연결돼 있어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지와 뿌리는 연결돼 있다. 잎은 무관해요. 그래서 가지가 많아지면 뿌리도 많아지고 뿌리가 많아지면 가지도 많아진다. 이런 식이에요. 이런 메커니즘으로 식물 수영 잡으실 때 잔가지 유도 많이 하실 수 있는 거죠. 뿌리를 많이 유도하면 잔가지도 유도되니까.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낮과 밤 꼭 만들어주세요. 빛이 좋다고 무조건 밝게 그냥 밝은 데서 24시간 관리하지 마시고 충분한 밤, 그러니까 어둠 꼭 제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생장 호르몬이 훨씬 원활해져요. 루팅은 호르몬 싸움입니다. 호르몬 싸움이에요. 그리고 뭐 추가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화분에 열선을 감거나 바닥에 온열 매트 이런 거 깔아갖고 화분 속 따뜻하게 해주면 뿌리가 나온다. 뭐 이런 일본 블로거 글을 봤다. 어떤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일본 애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부패해요. 그러니까 상합니다. 썩을 수 있어요. 한겨울 추운 날 실내 온도도 엄청 추운 게 아니라면 전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실내가 만약에 춥다 그럼 화분만 데울 것이 아니라 실내 온도를 올려주셔야 됩니다. 종에 따라서 고온에서 발근이 잘 되는 경우가 있고 유독 고온 아니면 뿌리 잘 안 내린다는 아이들도 있긴 해요. 근데 걔네들도 24도 이상이면은 크게 무리 안 됩니다. 조금 더 빠르게 발근시키려다가 그냥 화분 안에 세균만 번성해서 뭐 곰팡이 진균이죠. 곰팡이 온상을 만들면 살 것도 죽게 됩니다. 오히려 살릴 수 있던 것도 진균이나 부패균으로 썩어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확실히 그 세계적으로 이런 분야에 앞서 나가는 건 맞아요. 배울 점도 많고 저도 많이 배워요. 걔네들 쪽 관련 이런 자료나 이런 것도 많이 배워요. 다만 그만큼 걔네는 또 약간 좀 과도한 그런 덕후나 변태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식물 변태들. 그러니까 보면 굳이 과도하게 과몰입해가지고 케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덕후 성향이 이제 뭐 발전을 도모했겠지만 뭐 그만큼 이제 뻘짓도 엄청 많습니다. 걔네들. 그러니까 걔네들한테서 취할 것도 많지만 버릴 게 더 많다. 어떤 방식으로 하시든 뭐 여러분 마음이고 취향입니다.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안 돼. 뭐 이런 거보다는 뭐 여러분 취향이죠. 다만 이제 저보고 어떤 방법을 추천할 거냐 하면 저는 그런 방식은 추천드릴 수 없어요. 저는 위험하기 때문에 썩거나 부패할 수 있기 때문에 곰팡이가 필 수 있기 때문에 진균. 그래서 저는 굳이 추천하지 않고 이런 실온에서 24도 이상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삽목 뿌리내리기 루팅 발근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핵심 잊지 마시고요. 잎이 많은 애들은 너무 밝은 곳에 두면 망하고 반그늘에 두시라. 그리고 흔들거나 건들지 마시라. 자꾸 이동하고 움직이지 마시라.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별거 없지만 어쨌건 직접 이렇게 삽목하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고 설명 아무리 해도 보여드리는 게 편한 것 같아서. 그리고 이렇게 잘리네 얘는 이대로 또 두면 돼요. 그럼 여기서 또 나와요. 밑에서 나올 거고 얘도 얘대로 또 수영을 잡아가면서 키우는 거죠. 나중에 그럼 이 바오밥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봐야겠다. 바오밥 정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식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또 여러분 다음에 더 좋은 뻘소나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